박가의 패. 자, 이번 시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이것으로 낚는다. 채비 견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쉽게 기억나는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촬영이든 아니면 개인 출조든 회원,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 몇 분과 함께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거의 99% 정도는 제가 먼저 낚고 많이 낚는 조항을 봤던 것 같습니다. 낚시를 안 하고 있다가 회원들이 자리를 서서히 잡는 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 시간이다. 자, 지금쯤 낚시를 시작하면 되겠다 하고 들어가더라도 먼저 입질을 받곤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낚시를 하면서 곰곰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이 채비 견제의 기술, 적절한 채비 견제가 세 사람이라면 세 개의 미끼가, 바늘에 달린 미끼가 들어가 있을 때 제 바늘에 있는 크리를 먼저 입질하게 만드는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채비 견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견제는 꼭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었고요. 세 번째가 실질적인 채비 견제의 방법으로서 전유동 채비와 반유동 채비에서의 채비를 견제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확률을 높이는 견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자, 우리가 낚시를 하는 각종 채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유동 채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전유동 채비가 될 겁니다. 물론 반유동 채비를 활용한 잠길조법, 그리고 전유동 채비 중에서도 서서히 채비를 잠기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가지로 뻗어나가는 모든 낚시의 어떤 방법들은 결국에는 매듭을 사용하는 반유동 채비와 매듭을 사용하지 않고 채비 전체를 유동시키는 전유동 채비에서 뻗어나가는 기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유동 채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반유동 채비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수심층의 매듭을 통해서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층을 정해놓고 비교적 무거운 채비를 내림으로써 감성돔의 입질 확률이 높은 수심층부터 바로 탐색을 하게 되죠. 자, 물속 그림을 한번 본다면 꾼이 서 있고 채비는 수중지와 미끼, 아주 간단한 구성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유동 채비의 우리 밑밥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 혹은 감성돔이 입질할 확률이 높은 곳 주변에 밑밥의 띠 혹은 밑밥권을 형성해 놓고 채비가 곧바로 들어가서 그 수심층에 미끼를 갖다 놓음으로써 낚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채비 주변에는 적절한 밑밥이 들어가 있는 상황 혹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채비가 그쪽을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반유동 채비에서 확률을 높이는 견제의 방법은 견제라는 것은 제가 뽑아주는 견제와 당겨주는 견제, 그리고 멈춰주는 견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주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조류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비 전체를 뽑아주는 것보다는 채비 전체를 당겨주는 거죠. 살짝 당겼다 놓는 혹은 채비를
흘러가는 채비를 살짝 원줄만 방출하지 않고 잡아서 멈춰주는 정도면 채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던 채비가 밑채비만, 자, 무거운 수중치가 있기 때문에 밑채비만 살짝 각을 그리면서 들린다는 느낌, 그 느낌만 주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인 견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반유동 채비에서 채비 자체를 뽑아 올리는 1번 뽑아 올리는 채비가 된다면 수중지와 미끼 전체가 올라갔다가 수중지는 금방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다면 목줄과 바늘은 수중지는 무게가 있어서 1m까지 올라간 수중지는 바로 떨어지게 되고 목줄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림으로써 빠른 조류에서는 채비가 어느 한 구간을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유동 채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른 조류가 흘러갈 때는 채비를 뽑아주는 것보다는 살짝 당겨주는, 자, 당겨줄 때는 이 채비 전체 각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비틀어지면서 미끼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중지도 올라오기보다는 살짝 뒷걸음질 쳤다가 가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빠른 조류에서는 뽑아주는 것보다는 당겨주는 것과 채비를 멈춰주는, 살짝 당겨주는 것 혹은 가득한 채비를 그냥 멈춰주는 그런 견제 방법이 효과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빠른 조류.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은 전유동 채비에서 아주 느린 조류나 멈춘 그런 조류라면, 자,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류가 거의 멈춰 있거나 아주 느린 조류입니다. 그리고 채비는 반유동 채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는 조류가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채비를 당기게 되면 본인이 형성해 놓은 밑밥군에서 이 채비 전체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뭐 아주 천천히라도 흘러준다면 다시 들어가겠지만 멈춰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채비는 밑밥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채비를 멀리 던져서 밑밥군보다 멀리 던져서 원위치를 시켜주면 되지만 그 채비 그 속에서도 또다시 견제가 들어가면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멈춰주는 것은 조류 자체가 멈춰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따라서 조류가 아주 느리거나 멈춰있는 상황에는 바로 이렇게 채비를 살짝 뽑아주는, 낚싯대를 최대한 들어서 채비를 살짝 뽑아주는 이런 견제가 채비 전체가 올라갔다가, 자, 수중지는 금방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밑밥군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입질 범위 안에서 미끼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유동 채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전유동 채비라 하면 일단은 접욕 채비를 하고 있죠. 그게 뭐 제로찌든 빗찌든 2비든 3비든 감성 낚시를 하면서 뭐 1호찌, 2호찌로 전유동을 하진 않죠. 채비는 접으력이라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채비 견제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적당한 간격입니다. 자, 너무 잦은, 찬찬히 채비가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잦은 견제를 뽑거나 당기거나 해버리면 채비 내림 자체가 힘들어지죠. 어느 정도 수심 확보가 되어 있는 중층부터 하층 사이에서 채비가 놀아야 되는데 너무 잦은 견제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두세 번의 견제에서 밑밥군과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자, 조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는 흐름의 조류에다가 밑밥을 적당하게 나름 동조가 될 수 있도록 채비와 밑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당한 간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채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 자, 더 흘러간 25m, 이 10m 거리에 채비가 창창 흘러가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뽑게 되면 밑밥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전유동 채비는 감성돔이라도
어느 정도의 동조는 이루어 간다 그랬죠. 그 동조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물론 밑밥을 본인이 채비 견제를 감안해서 뒤쪽부터 들어가게 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유동 채비에서는 뽑아주는 그리고 당겨주는 멈춰주는 이 세 가지 동작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류가 느리든 조류가 조금 빠른 조류가 가든 전유동 채비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조류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적당하게 포인트 수심이나 포인트 환경에 따라서 적당하게 뽑아주고 적당하게 당겨주고 또 적당하게 멈춰주는 것을 아주 적당한 간격으로만 유지를 하게 되면 좋은 채비 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금방 안 오시죠. 요 다음 이야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채비의 견제는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적당하다는 것은 채비를 뽑아주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비 수심이 한 8m 정도 되는데 1m를 넘게 뽑아버리면 채비 전체가 쭉 올라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비를 전유동 채비를 운영하면서 채비 견제가 들어갈 때 그 최대선이 1m 정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 50cm, 1m 정도. 채비를 멈춰주는 것은 그냥 잡고만 있어도 채비 각이 변화가 또 생기게 되고 또 채비를 당겨주는 것 또한 채비를 앞으로 쭉 뽑는 것과 앞으로 쭉 당기게 되면 채비 구성에 따라서는 줄이 뽑히지 않으면서 살짝 눕는 경우도 있고 또 줄이 당기면서 살짝 뽑혀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다 통합해서 1m를 넘지 않는 내에서의 견제 방법. 여기서 1m가 빠져나오면 당연히 바늘 또 1m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 고민을 넘어갔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좋은 견제와 나쁜 견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좋은 견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다 드렸었죠. 적절한 타이밍, 그다음에 적절한 액션, 그리고 적절한 밑밥 동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견제는요. 너무 짧은 타이밍, 과한 액션, 과한 밑밥 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한 밑밥 운용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밑밥과의 비동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지만 좋은 견제는 너무 잦지 않는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씩 걸어주는 채비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절한 액션, 과하게 1m 이상 2m씩 축 뽑거나 아니면 빠른 동작, 너무 빨리 적절하지 못하고 조금 거칠게 채비를 훅 뽑아낸다든지 옆으로 훅 당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감성놈들한테 오히려 주변에 다른 밑밥도 먹으러 왔다가도 순간적으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밑밥 동조, 반유동 채비든 전유동 채비든 견제가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간 동조든 아니면 직접적인 밑밥의 동조든 밑밥과 밑밥 크릴들 속에서 그 군 속에서 미끼가 있는 상태에서의 견제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나쁜 견제는 짧은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짧게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적절하지 못한 과한 액션처럼 고객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한 액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채비를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과하게 막 넓게 크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고객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자, 과한 밑밥 운용, 밑밥이 질서 없이 밑밥을 많이 주더라도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형성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저기 들어간 밑밥들은 감성돔의 활성도, 그러니까 두세 마리의 감성돔이 들어와 있었다면 감성돔 군 내에서도 먹이 경쟁도 떨어뜨리게 되고 미끼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낮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채비 견제라는 것은 밑밥과의 어느 정도 동조가 되는 상황에서 효과를 크게 발한다는 것이죠. 밑밥 비동조가 되는 것은 나쁜 견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채비 견제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 자, 이때까지 채비 견제가 좋다, 확률을 높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상황은 감성돔의 활성도가 기본 이상일 때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낚시로서 감성돔을 공략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갯바위 가까이 들어온 고기들은 먹이 활동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기본적인 활성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감성돔 입질을 받으면서 맨날 낚시를 하는 곳이고 정확한 수심대에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입질이 아주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잡어처럼 그런 경우는 참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입질이 가는데도 챔질하면 물지 않는데 그게 감성돔이라고 확신한 때, 다음 입질에서 감성을 또 낚아내게 될 때, 또 전날 대비해서 수온이 좀 떨어진 그런 날, 전체적으로 활성도가 좋지 않고 고기가 아주 예민해져 있을 때는 정상적인 입질을 보이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서 채비 밑밥군 속에 한 마리의 크릴이 내 견제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감성돔의 반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 경험상에는 정말 조건이 좋지 못할 때는 그런 상황에도 저는 견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견제는 아주 소극적인 견제로 바뀌게 되죠. 평상시에 미끼를 50cm, 1m 정도 쫙 뽑았다가 쫙 다시 넣어줄 때 입질이 잘 들어왔다면 오늘은 이상하다 하고 판단이 되면 뽑는 혹시 뽑는 것을 채비를 멈춰주거나 살짝 당기는 정도의 평상시에 한 50cm씩 크릴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그런 날은 뭐 한 10cm, 20cm 살짝 움직여주는, 그냥 눈에 띄게만 하는, 관심만 어느 정도 보이게 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견제 방법으로 바뀌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걸 뭐 견제를 말아야 할 때는 아니죠. 말아야 할 때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해야 될 때보다도 조건이 좋지 못할 때는 견제 자체도 소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날의 조건이 좋지 못할 때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잘 없죠. 우리 꾼들이 경험 많은 꾼들은 나름 어느 정도 내리면서 한두 번의 캐스팅으로 캐치할 수가 있지만 아직 초중급의 꾼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바로 잡어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계절 되면 밑밥이 몇 숟가락 들어가면 착착착 움직이고 또 이런 잡어들은 밑밥이 주면 상층까지 잘 떠올랐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잡어도 갯바위에 안 붙는 것 같고 잡어도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밑밥이 착 들어가면 밑밥 떨어지는 소리에 일시적으로 피했다가도 1, 2초 만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한번 밑밥이 탁 떨어질 때 물에 착 떨어지면 착 빠졌던 고기들이 다시 붙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잡어의 움직임조차도 저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맞죠. 우리가 추운 날 바람을 받으면 더 춥습니다. 자, 수온이 차가운 날 고기가 빠르게 움직이면 더 찼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잡어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날의 활성도를 어느 정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조 나가기 전 배에서도 알 수 있는 것들, 선장님이나 가이드라고 대화해서 어제 그제 대비 오늘의 상황, 그 다음이 아주 큰 것이 이제 기상 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감성돔 낚시는요, 옛날에는 뭐 비 오고 흐린 날 고기가 잘 물었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역시 감성돔 낚시는 기상입니다. 화창한 날, 날씨가 화창하고 기압이 고기압으로 아주 좋은 날, 이런 날이 물속에 활성산소도 좋고 기압이 쭉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비 오기 직전에 느낌이 오죠. 왠지 모르게 오늘은 좀
나도 상쾌하지가 못하다. 이런 날들은 물속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날의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날은 채비 견제도 아주 소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혹은 채비를 입질층에 들어갔을 때 살며시 잡아주는 정도의 견제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나 또 반대로 과한 견제가 되면 감수성 입질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비 견제 기술 실내 강의 마지막 순서로 비조법에서의 채비 견제라는 제목인데요. 이 비조법,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에서의 채비 견제는 실질적으로 올 가을 제가 해온 낚시에 어떻게 보면 아마 8, 9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추구하는 요 비조법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매듭을 사용을 하죠. 자, 그렇다면 채비 구성을 보면 비치와 아주 간단합니다. 원줄, 그리고 비치, 그리고 제로 쿠션, 목줄, 이렇게 채비가 끝이 나는데요. 그 위에다가 저는 매듭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채비를 따라 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채비 캐스팅을 하고 매듭이 찌에 닿고 나서부터 낚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저부력 반유동이 돼버리죠.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제 채비에 대한 낚시 방법을 자꾸 설명드려온 걸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저는 캐스팅 후 채비가 흘려서 다음 채비를 걷어들일 때까지 시간이 4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4분 중에서 약 3분은 이 매듭이 닿지 않는 채로 낚시를 합니다. 낚시 자체는 매듭이 닿지 않는 전유동 형태로 채비를 운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걷어들이기 직전에 제 에리어 내에서 제일 깊은 수심대까지 들어갔을 때 매듭을 닫고 매듭이 닿게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채비를 걷어들이는 그런 채비 운영의 방법이 아주 즐겨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방법, 이 채비 운용과 이 채비에서의 견제 플러스 밑밥 운영, 또 지지난 시간에 밑밥 말씀을 하다가 잘 못 드렸는데 요 이야기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낚시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날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자, 다음 주 1시간 한 번 더 실내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도권의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끝내고 나면 아주 화끈한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겨울철 깊어가는 멋진 감성돔들 만날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